할렐루야. 우리 이제 나라와 이스라엘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 이제 2020년이 되었고 1월 13일인데, 우리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사실 새해 들어서 지금 굵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월 3일 날 솔레이마니,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이제 제거됐죠. 근데 그거를 또 기사 나온 걸 보면은 그 솔레이마니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 정보국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요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국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을 해결하고 갑니다. 이거 기타 소리가 지금 몽롱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움직일 때 분명한 이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데, 사실은 어제 1월 10일 이제 저녁에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거는 뭐 그 전에 오셨고, 이제 에스더 그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에도 강사로 쓰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월화수 이스라엘 선교학교에 강사로 쓰시는 이제 릭나이릭스 목사님 만나 뵙게 되었는데, 릭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에스더 컨퍼런스 가운데 본인은 사실 기간 같은 걸 잘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어떤 거를 예언을 하지만 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에스더 컨퍼런스 가운데 앞으로 3개월 안에 남한과 북한에 아주 중요한 비밀스러운 일이 폭로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에스더의 그 이홍희 대표님 여쭤봤다는 거예요. 3개월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3개월이라는 거를 강하게 주셔서 선포했다, 나는. 근데 3개월 후면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죠. 근데 그 전에 지금 뭔가가 발각이 된다, 폭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의 시점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 2, 3, 4, 7월 초에 있었던 그 주의기를 예배하러 성회 때 그 강사로 오셨던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국가적인 좀 조창기도회, 그 국가적인 조창기도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선포하셨고, 그건 뭐 이미 성경의 진리인데 그거를 이제 그때 선포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강사 중 한 분이셨던 척피어스 목사님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 해 9월 말부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반대 세력이 내년 1월, 올해죠 이제, 이 1월에 반대 세력이 그것을 막아서려고 할 거지만 이 운동이 이기면서 나아가게 될 거다. 근데 지난 9월 말이 로시아샤나, 작년 9월 29일이 신년이었어요, 유대력으로. 그래서 29일 저녁부터 신년이 시작됐는데, 그냥 날짜로 말할 때는 9월 30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29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29일이 주일이었고, 그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저녁에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 그 사람들이 같이 각 곳에서, 각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 것을 준비해서 그날에 동시에 저녁 7시에 여러 도시, 22개 도시에서 같이 불었어요, 나팔을. 그래서 이 한반도 전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10월 3일부터 이 광화문에서의 그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올해 1월에 정화 목사님을 구속하려고 구속영장을 이제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됐죠. 또 다른 건들로 많이 이제 지금 이렇게 엮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그룹들한테 사실 정화 목사님 같은 경우 이스라엘을 아직 모르세요. 근데 이스라엘로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은 받으셨어요. 이 한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빛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받으셨는데,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지금 연결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인 얘기들은 지금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이스라엘과 딱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미국의 또 정치권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이것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기도를 계속 해왔던 것이, 작년에 좀 이런 싸움을 좀 일단락 지어야 우리나라의 피해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다, 피해가 크게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눠왔는데, 사실 그것이 이 남한 쪽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하게 저 북한 지역의 피해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어제 나온 그 유튜브 방송인데, 신인균의 국방TV라는 곳에서 저위력 핵탄두를 태평양에 배치했다, 평양에 핵 떨어지나, 이런 그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이 신인균이라는 이분은 뭐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이분은 아예또 국방 전문가로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확실한 좀 우파의 그런 보수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려는 그런 분이고, 기독교인인 줄 모르겠어요. 우리 또 중요한 바 기독교 입국론을 알아야 될 텐데, 기독교인은 아닌가 본데요. 예, 기독교 예수님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지 이 땅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이 전체 천군들의 움직임까지도 알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쪽에 이제 전문가신데, 사실 제가 나누진 않았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뭐 언제인지도 제가 지금은 가물가물한데 까먹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평양에 핵이 떨어지는 걸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사모한테는 나눴었는데, 사실 공개적으로는 한 번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핵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평양이 지휘부기 때문에 단숨에 제압하려면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될지, 사실은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다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정말 합당하게 나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계시들은 선지자들이 받아서 몇십 년 동안 안 풀고 있는 계시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몇십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막 그냥 패스트푸드처럼 그렇게 막 나눠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점치는 영으로 갈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의도하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정렬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사실 뭐 해석이 안 된 거는 우선 선반에 올려놓는다 그러죠. 선반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한참 지나서 이것이 해석이 될 때가 오죠. 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완전히 해석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예언들도 그 성경에 기록된 거는 무조건적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들은 다 조건적이에요. 다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거는 정말 깊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늘의 결정을 완전히 결정이 내려진 그 순간에 그 이후에 보게 된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난 이제 트럼프 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두성 교사님이 하늘의 위원회에 방문을 하시게 되셔서 거기서 이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있을 시점에, 미국의 그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있을 시점에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제 공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정이 되었다라고 공포가 된 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뜻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소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싸워 나가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목적하여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사실은 꼴찌 후보로 시작을 했어요. 미국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공화당 경선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 경선 중에서도 꼴찌였어요. 근데 딱 치고 올라오더니 사실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추심은 그 전에 또 다른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척피어스 목사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트럼프 카드로 싸워라, 트럼프 카드로 이겨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트럼프 카드로 이겨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척피어스 목사님도 미국의 50개 주를 다 다니시면서 이 미국이 바로 서도록 계속 기도해 오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트럼프 카드로 이겨라, 한 5년 전쯤에 트럼프 카드로 이겨라라고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나오더니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겁니다. 트럼프 카드로 이겨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인데, 하나님의 그 원하심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받을 수 있게끔 좀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트럼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죠. 진행이 되어지면서 그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그 전에 이미 공화당 후보로는 선출이 되었고 이제 힐러리랑 둘이 이제 붙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 대선이 3개월 앞두고서는 이게 이대로 그대로 확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경기의 흐름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전에 사실은 CNN이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가 유세하는 곳은 이렇게 200여 명 정도 모였으면 200여 명을 딱 푸사시로 잡아줘서 꽉 찬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러고서는 트럼프가 유세하는 곳은 나 5천 명, 10,000명 모였는데 딱 단상 그 주변만 딱 보여줘가지고 얼마 안 모인 것처럼 막 비춰줬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어들은 계속 그렇게 잘못된 그런 뉴스들을 쏟아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 왔어요,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힐러리가 99.8%의 확률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바로 전날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3개월 전에 트럼프가 결정이 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한 것들이 뜻하심이 있고 그것이 결정되는 시점이 있고 그것이 풀어지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근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이 핵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뭐 그걸 제가 바래왔던 것도 아니고 그 핵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오는데 하나는 이제 마음속에 이러면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라는 이제 그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느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의도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아서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한다고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평양의 핵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 자체가 인간이 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에게도 기회를 주길 원하셨어요. 김정은에게도 기회를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를 통하여서 저기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했고 그때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안 좋은 그러한 그 결과가 좀 벌어진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거짓으로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거짓 평화의 그런 그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었지만 이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김정은에게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었어요. 트럼프의 그 계획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에 시켜줄게. 너희가 그 위협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경제를 부강하게 해줄게. 근데 그것을 놓고 이제 북한이 신용을 했었어요. 영변 그 핵시설을 파괴를 하는 그런 쇼를 했었죠. 근데 갱도라고 이 핵실험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다 파괴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몇 개만 파괴하고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때 외신 기자들도 불러가지고 막 그 쇼를 해놓고 그게 눈 가리고 쇼를 한 거였어요. 그때 사실 실제로 했다면, 실제로 그 핵을 폐기하는 절차로 들어갔다면
보상이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쇼를 하고 그걸 미국이 모를 바가 아니죠. 미국은 그 세계에서 제일 정보가 많이 수집되는 곳이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가장 많은 정보가 쌓여지는 곳은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정보도 미국으로 또 같이 공유가 되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잘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나가죠. 그럼에도 인간한테는 사실 허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인간은 할 수가 없는데, 뭐 인간을 속여도 하나님은 또 못 속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낱낱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두 번째 다시 기회가 주어졌는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작년 2월 28일, 그 싱가포르는 그 전년도죠. 이제 2년 전이 됐죠. 그리고 작년에 2월 28일 날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났는데, 김정은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된 거죠. 기회를 준 거예요. 계속 기회를. 그래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어요. 트럼프가. 그러고서는 김정은이 그 다음에 어떻게든 다시 속여볼까 했는데, 다시 한번 그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또 손도 잡았었는데, 근데 김정은이 작년 말 올해 초 되면서 핵 포기 안 한다 이제 딱 선언하고 나왔죠. 핵 포기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작년 말에 이제 성탄절 앞두고 크리스마스 앞두고 북한이 성탄절 선물이 뭘로 갈지 그건 미국에게 달렸다 이러고 협박하며 나왔는데, 그때 미국의 최정예 정찰기 6대가 있는데 6대가 있는 그 최정예 정찰기에 그 중에 5대를 한반도에 파견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고 발표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전략 자산들을 지금 한반도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리퍼라고 하는 그 암살 드론 있죠. 그것이 지금 오산 기지에 와 있어요. 그것이 저 솔레이마니를 저격한 것입니다. 그 암살 참수작전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듯이 지금 저위력 핵탄두를 태평양에 배치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뭘 그 전에 지시했었냐면, 좀 이따 자세하게 이거 한번 13분 15분 정도 되는 그러한 영상인데, 이미 한 2년 전 그 핵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한 방 쏴버리면 너무나 이게 피해 반경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멸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이 쓰질 못하는 것인 거예요. 그냥 방어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저위력의 핵탄두를 좀 개발해서 배치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개발이 끝났고 그것이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원폭
위력보다 오늘날에는 그 규모가 몇십 배 이제 그 위력을 자랑하는데, 오히려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보다 몇십 분의 1로 이렇게 낮춘 그러한 위력. 근데 한 도시는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위력에 그 핵을 이제 개발을 하라고 했고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데일리 디펜스. 자, 미국이 정말로 핵 전쟁을 할 건가 봅니다. 미국이 지역 핵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평양에 핵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1월 데일리 디펜스도 정말로 센 걸 보도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란 정세가 워낙 급박하니까 좀 미뤘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단독 포착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바꾼 트럼프 대통령이죠. 전략 핵무기 실전에서 쓰겠다라고 지난 2018년 선언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 정리를 하면, 탄두 위력이 수백 킬로톤에서 메가톤 단위에 이르는 핵무기는 그 엄청난 위력 때문에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핵무기 보유만으로 핵공격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정된 지역과 목표를 대상으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 중이다. 현재 사용되는 핵무기는 증폭 핵분열 무기로 기폭용 원자폭탄과 증폭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증폭장치 제거만으로도 저위력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트라이던트2 SLBM의 탄두 일부를 저위력 핵무기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라고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자, 미국은 그동안 냉전시대 때 소련과 이 핵 경쟁을 하면서 뭐 수백 킬로톤 넘어서 수 메가톤짜리 핵탄두를 개발했죠. 뭐 소련은 더 센 걸 개발했고요. 그런데 수 메가톤짜리 이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쓰면 그냥 인류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다는 상징성이지 실제로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핵 전략은 이러려면 우리가 핵무기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저 따위들에게 진짜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로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자. 그 핵무기는 뭐냐. 썼을 때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위력 핵무기를 만들어야 실제로 쓸 수 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5에서 16킬로톤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한 위력의 핵무기를 만든다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게 트럼프의 바뀐 핵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는 그에 따라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 합참은 그에 따라서 2019년 6월 달에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지침에 따라서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FM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래 할 때 사용해라. 이래 할 때 이런 무기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합참의 실제 사용 지침서가 이미 작년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핵무기는 재래식 전역에서의 실패, 전역에서의 주도권 상실, 평화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투입 가능하다. 핵무기 사용은 잠재적으로 군사작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작전 환경의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미 합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무기는 재래식 전역의 실패, 전역에서의 주도권 상실. 그러니까 뭐 재래식 전쟁을 하는데 전쟁 목적을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질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초반에 단기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실패의 우려가 있을 때 쓰는 것이죠. 그리고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을 때 이때 이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협상이 과거 6.25 때처럼 아주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때릴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미 합참은 크게 큰 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히 핵무기 사용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해라.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무기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라. 라는 상세한 내용을 장인위원회 합참이 만들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미 워싱턴주에 있는 그 미 잠수함 기지 인근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 도시의 그 지역지입니다. 지역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왜냐? 그 지역지가 아니 우리 지역에 지금 핵무기가 수백 발 들어오게 됐다. 이거 왜 이러냐 해가지고 막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CNN이나 폭스뉴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게 아니고 LA 타임즈나 이런 아주 메이저 언론이 아니고 그냥 지역이에요. 지역 언론. 거기에서 나온 거를 발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미 전문가가 미국이 이미 전위력 핵무기 실전 배치 시작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자, 미 해군이 14척을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잠수함 가운데 키스의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8척에 탑재할 전술 저위력 핵탄두가 지난 2년간 개발됐다. 현용 오하이오급 잠수함에는 트라이던트 D5 SLBM이 20발 탑재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에는 100에서 475킬로톤급 핵탄두가 탑재된다. 이 가운데 일부가 5에서 6킬로톤의 신형 저위력 핵탄두로 교체될 것이다. 국가 핵안보국 도브 슈왁스 대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저위력 핵탄두로 개조된 W78-2 탄두가 2019년 2월에 초도 양산됐으며 정확한 양산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50에서 100개가량의 탄두가 완성되었을 것이며 조만간 실전 배치 사실이 공개될 것이다. 이 핵탄두는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치명적이며 도시를 초토화시킬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1월 6일 미국의 키셉선 보도 중에 한스 크리스텐슨 핵 프로그램 국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야,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자, 미국이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14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략 핵잠수함이죠. 여기에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20발씩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당연히 다 탄도 미사일이고 이게 이제 미국 그 핵전력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세니까 그걸 5에서 6킬로톤짜리 탄두로 교체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고 그 작업을 2019년 2월에 생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1년 정도 됐는데 50에서 100발 정도를 생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키셉, 바로 태평양 연안에 있는 키셉 잠수함 기지에 있는 8척의 핵잠수함에 그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셉이라는 도시에 있는 키셉선이라고 하는 지역지가 이걸 이제 파고들어서 취재를 해서 이런 답을 얻어낸 겁니다. 정말 바로 2018년도에 미국이 클린턴, 오바마 이 시대의 핵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 합참은 정말로 이럴 때 핵무기를 사용하자. 그러려면 위력이 약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위력이 약한 핵무기를 가지고 이러할 때 사용하자.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할 때, 평화협상이 길어질 때, 재래식 전쟁 실패의 위험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사용하자. 라는 그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기를 이제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탑재를 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술 전위력 핵탄두를 실어 나갈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1990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3단 고체 연료식 SLBM인데요. 최대 사정 거리가 11,000km에 90m급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8개의 MIRV 탄두를 탑재합니다. 종말 돌입 속도는 마하 25 이상입니다. 종말 돌입 속도가 마하 25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공 여객 체계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8개의 MIRV라고 합니다. Multiple Independent Re-Entry Vehicle. 그러니까 8개의 탄두가 independent, 각각 다른 곳을 공격한다. 재돌입할 때. 그 말이에요. 다탄두 미사일인데 그냥 쪼개져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각각 딱 지정하는 곳으로 유도되어서 날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런 다탄두 미사일의 큰 발전 단계를 봤을 때 2단계의 그런 다탄두 미사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량 양산된 저이력 핵탄두, 지금 기존에 있는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에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탄두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 삼각형 원뿔 모양 되어 있는 이게 W78 탄두입니다. 이 W78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에서 6킬로톤짜리 탄두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W78은 최대 475킬로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마어마한 위력이죠.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기 힘들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원뿔, 이게 탄두인데 이것을 5에서 6킬로톤짜리 정유력 핵탄두로 갈아 끼워서 여기다가 탑재해서 이렇게 쏘면 된다. 갈아 끼우는 뭐 사진도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갈아 끼우더라고요. 자, 정말 미국이 무시무시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 쐈을 때 절대 방어 불가죠. 트라이던트 단 한 발이면 게임이 끝입니다. 왜? 8개의 각기 다른 목표에 5에서 6킬로톤의 핵탄두가 폭발을 하는데 이걸 북한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평양 내 주요 시설을 해서 꽝꽝꽝, 그리고 연변 핵단지, 회전리 ICBM 기지, 신포의 SLBM 기지 이런 데다가 한 발 가지고 8개를 동시에 때려버리니까 이거 무지막지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발 각각의 이 8발이 동시에 다른 곳을 향해서 이제 유도를 해서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그 정밀도는 90m예요. 90m. 5킬로톤짜리 핵탄두의 정밀도가 90m면 거의 뭐 화울로 따지면은 그냥 골드에 갖다 박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킬로톤짜리 핵탄두가 정밀도가 90m다. 그런 것들이 각각 8개의 다른 목표로 지금 날아가서 정확하게 탄착을 하는데 해당 타겟의 성격에 따라서 터지는 방식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하냐? 하나는 지중해에서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폭발시켜라. 하나는 지표면에서, 또 예를 들어 회전리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터져라. 심포, 여기는 뭐 공중에서 폭발시켜라. 또 연변 핵단지, 이것도 뭐 공중에서 폭발시켜라. 평양 사람 많이 죽으면 안 되니까 지중해에서 들어가라. 누구 하나만 딱 죽여야 되니까 지중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탄두가 10개가 되니까 이 떨어지는 궤도를 좀 조정해가지고 하나가 먼저 뚫고 들어가서 지중 폭발해서 크레이터, 구멍을 확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수소 간격으로 두 번째 탄두가 똑같은 곳에 떨어지죠. 구멍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벙커가 있는데 그 벙커 속으로 딱 좌표를 맞춰놓고 거기에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터져라 하면 지하에서 구멍이 쾅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탄두를 거기다 그대로 꽂아버리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지하에서 터져라. 벙커가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트라이던트 미사일 한 발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자랑하는 100m 지하도시 핵 한 발이면 초토화되는 것이죠. 5에서 6km, 6킬로톤의 이 핵탄두를 지중 세팅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하도시, 평양의 지하철, 민간인 그렇게 사성할 이유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은의 벙커입니다. 그런 식으로 꽝꽝꽝 한 3개를 연속으로 지중 폭발 세팅을 해서 뭘 꽂아버리면 김정은의 벙커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 한 발로. 그런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그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20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오하이오 핵잠수함을 1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수단과 의지 모두 준비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식으로 빗나가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자신들의 핵 전략을 그렇게 선언했고, 그에 맞춰서 군당 무기인 합참에서는 사용 지침서까지 만들었는데 의지를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용하겠다라고 이미 2년 전에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저희들의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미 그 탄두를 만들어서 100개, 최대 100개가량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서 지금 키셉 해군기지에 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탑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김정은 벙커 아무리 깊어도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의 지진 폭발 세팅의 3년타 공격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핵 내려놓고 그냥 대한민국 정부에게 돈 많이 달라고 해서 가족들 데리고 스위스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결론부가 그나마 김정은이 목숨을 건지는 방법이죠. 지금 망명 아니면은 뭐 김정은은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그 초두에 이제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앞으로 3개월 안에 이제 그 남한 북한 전체 그 숨겨져 있던 그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제 폭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그 3개월이 이제 지금 1월이고 한 3월 달까지 이 기간을 보면 지금 일반적인 뉴스에서도 계속 3월 위기설이 있어요. 3월 위기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꾸 니네 3월 위기설 말하면 진짜 위기를 맞게 될 거다라고 막 난리를 치며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폭로가 그 가운데 언제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제압에 들어가겠죠. 이제 제압에 들어갈 때 사실 이런 것이 또 하나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란의 지금 ICBM 미사일,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가 북한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핵 기술도 북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되면 이거는 그 전부터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던 것이고, 또 기도하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일반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미 여론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론이 형성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엔 공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격해도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특별히 이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옥신각신했는데, 미국이 이제 술레이마니를 제거하니까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로켓을 쐈어요. 사실 미군 기지를 한 번 공격을 했는데, 그때는 이라크 정부 측에다가 미리 알려줬어요. 우리가 미사일 발사할 거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라크 정부가 또 미군하고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충돌은 피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뭐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정말 미국의 피해가 많이 가게 되면, 미국이 당장에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오면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피해는 없다, 사상자는 없고 그냥 뭐 건물 몇 개만 파괴됐는데 괜찮다, 경제 제재로 가겠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로켓가 날라오기도 했거니와 그 전에 그 미군 기지를 이제 요격하면서 걔네들이
여객기를 격추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여객기인데 170명인가 타고 있던 여객기 가운데 한 63명인가가 캐나다인이었고, 그래서 캐나다도 난리가 났어요. 캐나다의 그 총리가, 티르드 총리가, 사실 이 사람도 좀 저쪽이긴 한데 이 사람이 그래서 트럼프를 좀 이렇게 망신을 주고 막 이런 것을 했는데, 자국민에 대해서 또 한 것에 대해서 총리로서 뭐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요격한 것이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트위터가 나왔어요. 이란은 발뺌을 했죠. 처음에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영상이 공개가 돼 버렸어요. 뭐냐면은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이 보이고, 그 여객기가 날아가는데 여객기가 조금 날아가다가 뭔가에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미사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진 거죠. 그냥 자연적인 그 추락이 아니라 미사일의 요격에 의해서 폭파가 됐다는 것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란이 실토를 했어요.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 군 장성 하나를 이제 그거에 이제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그 군 장성이 자기가 실수했을 때 뭐 죽고 싶었다, 그 여객기를 격추했을 때 죽고 싶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당장에 뭔가 그 충돌로 가지는 않았지만 2차 충돌로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과 이 북한과의 커넥션이 더 이제 긴밀한 커넥션들이 확실하게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 또 우리 지금 남한 정부가 뭘 했습니까? 비트코인 갖다가 저 레바논 거쳐서 북한에다 갖다 줬죠. 이란 쪽으로도 또 연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이 그런 무기를 위해 쓰여졌다, 커넥션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또 북한 석탄도 그냥 밀수해 가지고 이제 돈 갖다 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리고 김정은이 탄 벤츠가 일반적으로 파는 벤츠가 아닌데 그건 신원 확인 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파는 벤츠인데 어떻게 저기가 있냐? 그 김정은의 친구가 줬을 거다. 그가 누구냐?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추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이제 완전한 그림으로서 이제 탁 나오게 될 때 요 국제 마피아단, 이 국제 마피아 세력들은 같이 처단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뒤에는 또 중국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꼬리 자르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북한을 쥐고 사용해 왔는데, 이제 북한 잡고 있다간 자기네들까지 죽을 것 같으면 이제 북한을 내주고서는 자기는 살려고 할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참 이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가 안 좋은 게 이 가로 모드로 하면은 이 카테고리 선택이 안 돼요. 카테고리 선택하는 그 화면이 안 나와 버려요. 지금 필리핀에는 화살이 폭발하고 있고, 화산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로켓포가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라크군 4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란에서는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뭔 시위냐면
여객기 격추한 것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너무 부끄럽다, 정부를 규탄한다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트럼프가 이건 내가 지켜보고 있다, 시위대 죽이지 말아라,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 경고를 하면서 나왔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독사가, 이 선악과, 이 차이나머니, 이 돈으로 지금 곳곳에 침투해요. 미국 정계까지도 침투해 있죠.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엔 중국 돈을 받아놨어요. 공화당에도 뭐 없진 않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전 세계의 법안들을 중국에 이롭게 지금 바꿔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먹었으니 중국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중국이 영향력을 이제 뻗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콘텐츠 산업 하면은 대표적인 그 연예인 산업들,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아직 일대 주주는 그 회장이고 뭐 이렇지만, 지금 퍼센트가 거의 따라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저기가 크지 않아요. FNC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어디냐면은 유재석이 속해 있는 곳이에요. 여기 한송우라고 여기 회장이 22.02%고, 수닝 유니버셜 미디어라는 중국 회사가 22%예요. 넷마블이라고 게임 회사죠. 방준혁이 24.18%, CJEMM이 21.84%인데, 지금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여기가 저기 위챗 회사죠. 이 위챗이 그 중국에서는 자기네 이제 채팅 앱,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거죠. 그것이 위챗인데 그 회사예요. 이 17.56%.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과 그 동생 양민석이 이렇게 갖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펑잉 비즈니스 컨설턴트 파트너십이 8.2%, 요 텐센트가 4.42%. 크래프톤, 여기 장병규가 17.63%, 텐센트가 13.33%. 자꾸 지금 이거를 지금 중국이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 해체해가지고 이 정부가 아시아나를 중국에다가 넘겨버리려고 그랬었죠. 근데 중국에 넘어가진 않았는데, 지금 현대산업개발 쪽에 지금 인수가 이제 되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불도저로 증거인멸까지 했다 그래요. 그 사고 현장을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그래요. 사고 조사도 못하게. 이란 솔레이마니는 그 요격된 차량 속에 보니까 돈뭉치와 권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마피아 세력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돈과 권력, 이걸 가지고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 거기에 이제 세계 정부 세력들이 같이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주 그 독버섯처럼 곳곳에 이제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정부가 그렇게 지금 세워지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 이것을 빨리 정말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그 릭라이딩스 목사님이 앞으로 3개월을 얘기하셔서 그걸 이용희 교수님이 물어보시고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선포하게 된 거다 했더니, 이용희 교수님이 사람들을 3개월 동안 매일 3시간씩 기도할 사람들을 콜링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이 3개월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우리한테 정말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람들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이란에 ICBM 기술 전수했다, 이런 것이 조선일보에 TV조선에 1월 11일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배짱 부리는 데는 핵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를 보유했다는 자신감 때문인데, 그런데 북한의 ICBM 기술이 미국과 군사대치 중인 이란에 전수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미 알았던 사실인데 언론에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란이 그 기술을 자기 걸로 만들었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말이 허풍은 아니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완성을 시켰다면, 지금 박재원 기자라고 리포트가 이제 국립외교안보연구원이 지난 2008년 작성한 보고서에 북한이 이란에게 이미 2008년에 이게 나왔잖아요. 북한이 이란에게 TD2 엔진 기술, 즉 대포동 2호의 엔진 기술을 전수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북한이 지난 2006년 처음 시험 발사한 대포동 2호는 현재 최대 사거리 15,000km. 저 한반도에서 미국 서부까지가 12,000km예요. 미국 거의 전역을 그냥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 15,000km는. 굉장히 긴 거리예요. 최소 12년 전 이란에게 ICBM 기술을 전수했다는 건데, 앞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라크의 미국 공군기지를 타격한 뒤 이란 땅을 공격할 경우 미국 본토도 타격 가능하다. 이 얘기는 ICBM 기술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사실 ICBM 기술보다도 더 위협적인 게 있어요. 아까 그 저위력 핵탄두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 미국이. 그 영상에서 계속 SLBM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SLBM은 서브마린, 런치, 그리고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탐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잠수함은 그네로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수중에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요격하기가 더 힘들어요. ICBM은 이미 저 먼 땅에서 이 대륙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사전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LBM은 요격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 SLBM 기술도 이란하고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잠수함 기술, 잠수함도 북한이 그 일반적으로 탐지하기 힘든 샤크라고 하는 그 상어라고 이름을 붙인 소형 잠수함을 개발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 시리아 쪽으로 가다가 걸렸어요. 시리아 쪽으로 가려면은 이 쫙 인도양을 이제 쭉 지나가지고 이집트의 그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지 이제 그 시리아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2014년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인데, 크릭라이닉스 목사님이 그때 보신 거예요. 그 전년도인지 2013년도인지 하여튼간 그때 갑자기 환상 중에 상어가 바닷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걸 본 거예요. 그 늑대들이 이제 육지에서 공격하려고 하고, 그 마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가지고 주술을 부리면서 이제 상어들을 불러오고 늑대들을 불러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환상을 보고서 그것이 물러날 것을 선포했는데, 그때 천사들이 이제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이제 마녀들을 쫓아내고 천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국경을 이제 진치고서는
이제 상어를 쫓아내고 이제 늑대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피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를 선포했고 이 상어라는 것이 이 바다로부터 공격하지 못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샤크라고 하는 북한제 잠수함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사실은 시리아나 아니면 시리아를 거쳐서 이란 쪽으로 가거나 다 지금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인데 막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 상어 샤크라고 하는 2대가 잠수함이 그렇게 가려는 것을 막은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 북한은 그 대포동 미사일을 약 1300km 사거리에 그 노동 미사일 엔진 4개를 묶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15,000km까지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거를 이란의 기술을 전수했으면 이 ICBM을 이란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란은 기술 발전이 꽤 빠릅니다. 인공위성을 북한보다 먼저 발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면은 인공위성을 실어 보내는 미사일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다가 인공위성 대신에 핵탄두를 얹으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이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악의 커넥션이 지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란의 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게 이 솔레이마니가 워싱턴까지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에 그 발표를 했죠. 그가 4군데에서 5군데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제거할 수뿐이 없었다. 그 정보 누가 줬을까요? 이스라엘이 준 거죠. 이스라엘이 줬고 미국이 그걸 막는 실행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 서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지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누리고 우리의 자연적인 그 단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모사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결되어서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이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저 북한, 이들이 또 연계되어서 같이 이 악의 카르텔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저 평양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란의 이 공격이 이제 위험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손을 썼던 것처럼 지금 북한이 수를 쓸 것 같다 그러면은 미국이 선제 타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심지어 저위력 핵탄두까지도 지금 개발해서 실전 배치해 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실 일이에요. 우리와 같이 빨리 악의 커넥션이 드러나고 이제 그것이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저 이스라엘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3월 달에는 이스라엘의 총선도 있습니다. 3월 2일 날 우리나라에 또 3월 위기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하나 되어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부는 악하여서 지금 북한 편에, 이란 편에 섰는데 하나님 이러한 세력들을 막아설 수 있도록 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물결이 더 거세게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부산에서 그 부산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과 또 그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 이 두 분이 또 부산 성시화의 그 대표를 하시면서 부산 전체 교계를 이끌어 오신 분이세요. 이분들이 정강 목사님과 함께 지금 국민대회를 지금 목요일날 열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아주 그렇게 교계가 전체적으로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저 악한 세력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생각이 나는 게 정필도 목사님이 그 수영록교에서 설교 중에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게 몇 년 됐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최홍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재작년이 됐죠. 2018년도 6월 달에 우리 아시아 경배대로 선교 컨퍼런스 부산에서 할 때 그때 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자신들의 생명을 이제 드리는 분들입니다. 정말 이러한 물결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25 전쟁 가운데 밀려서 피난 갔을 때 낙동강전선에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럴 때 부산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금 전세를 뒤엎고서 우리가 지켜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물결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이 나라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되어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의 시점 가운데 아버지여 저 악의 커넥션이 속히 드러나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이것들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